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창업 컨설팅을 하진 않는데 가끔 가다가 창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떻게 영업하실래요? 그냥 가게, 그러니까 장기간 기간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또 요양원이나 주간보험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는 어떻게 운영할 거야. 그 전에 나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집할 거야가 뭐 요양원이든 주간보호든 방문요양이든 다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영업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많이 드리고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요새 이제 체인이 많죠. 예, 가맹점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영업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뭐 체인에 의존해서 가맹점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체인 대기업 해가지고 뭐 안 되는 이유 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좀 부정적이에요. 이 가맹 사업은. 예, 그래서 좀 안 되는 이유라고 제목을 좀 집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안 됩니다. 예,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장기간 기간의 형태를 한번 보면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 있죠. 보통 이제 많게는 이제 대부분 다 소규모인데 많게는 한 5개까지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하나, 주간보호 하나, 또 이제 저쪽에 주간보호 하나, 방문요양 하나, 저쪽에 또 방문요양 하나 해서 이렇게 한 5-6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그분들은 거의 뭐 박사시죠. 저보다 훨씬 이게 창업은 잘하세요. 지금은 조금 그게 좀 틀려지긴 했어요. 지금은 불과 한 3년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뭐 체인도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대기업에서 이쪽에 그 직영점도 늘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H라는 대기업도 여기에 진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초기에. 예. 아마 이제 기억에 초창기 2008년 9년 요때 하시던 분들은 아마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대기업에서 오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맹 모집 광고를 내고 체인 사업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기업 형태로다가. 어디가 더 잘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 어려워요. 다. 장기간 기간은 뭐 체인이든 어디든 어때요? 특별히 잘 된다, 어떤 게 좋다라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 하던 것과 코로나 이후에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아마 그거는 지금 그 전부터 운영하셨던 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장기간 기간 정말 어려워졌네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장기간 기간,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장기간 기간을 잘 모르세요. 다들. 말 들어보면. 정말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뭐 기업도 해보고 뭐 이렇게 체인 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기업이지만 이런 데도 이제 상담을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뭐 무수히 많고 또 실제 이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가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돈만 투자하고 그냥 일반적인 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 장기간 기간은 굉장히 어때요? 독특해요.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돈 벌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냥.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장기간 기간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거예요. 장기간 기간은요, 비영리예요. 근본적으로.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아예 고유번호증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장기간 기간 처음 개설을 하고 나면 뭐 어느 업종이든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걸죠. 근데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을 거는 게 아니라 장기간 기간은 고유번호증을 겁니다. 그 고유번호증 밑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증을 가지고는 어떠한 수익 사업도, 어떠한 이익을 내는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해라. 아니,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로다가 뭐 돈 벌려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한다든가, 또는 이제 체인도 가맹비까지 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어쨌든 비영리인데 그게 참 웃기다. 일반 커피숍이나 분식점이나 뭐 쌀국수집이나 이런 데하고는 틀려요, 여긴요. 비영리가 원칙인 거예요. 첫 저기가. 그리고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을 잘못하면 크게 어때요? 뭐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일반 기업은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아예 법에, 노인장기환보험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처벌할 거야 라는 것들이. 그게 비영리예요.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돼. 이게 이제 장기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영업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자꾸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무슨 체인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일반적인 어떤 뭐 가맹 사업이면 어때요? 이번 달 공짜 그래가지고 막 어때요? 인터넷으로 막 하고 그러면 뭐 어르신들이 물밀듯이 오겠죠. 돈 많으신 분들 그렇게 왜 대기업들 안 할까요? 법에 걸리니까. 그럴 때 형사처벌 받아요. 이번 달 공짜가 아니라 이번 달 10% 할인 이것도 안 돼. 1% 할인 이것도 안 돼. 본인 부담금 깎아주면 징역형이야. 또 대가를 줘. 하다못해 이렇게 막 광고하면서 상담 문의하시는 분한테 뭐 프라이팬 드려요, 보험사처럼. 그래 버리면 어때요? 그래 버리면 또 이제 처벌받잖아요. 즉,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비영리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환 기간은. 그걸 먼저 머릿속에 넣고 창업을 하시든가 체인을 하든가 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 전국구는 아니에요, 장기환 기간은. 특히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어떤 전국적인 단위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자꾸 범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저희가 금천구에 있으니까 자꾸 이제 금천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천구에서 내는 장기환 기간과 바로 옆 동네인 영등포구나 구로구에서 내는 장기환 기간이 틀립니다. 규칙 자체가 틀려요. 왜? 시군구의 형평껏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규칙과 영등포도 틀린데, 아이 서울하고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당연히 틀리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전국적인 어떤 그런 뭐 체인 사업이라든가 무슨 뭐 대기업에서 한다든가 하는 거에 기본적인 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구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건 지역적 사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지자체별로 다 틀리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비영리라는 걸 인식 못 하신다는 거. 즉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영업에 제약이 많이 온다. 또 하나가 이 전국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게 인터넷은 전국구거든. 초창기에는 물론 얼마 없었으니까 그나마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인터넷은 전국적인 거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낮에 떨어지는 실익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지자체별로 또 틀리니까. 규칙도 틀려요. 그리고 또 어때요? 노인 어르신들이 특성이에요. 그게 노인의. 어르신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집 앞에 주위 동네를 돌아다니시기도 벅차시죠? 대부분 집에 계시니까 어때요? 나가서 한 바퀴씩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딜 멀리 가겠어.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특성도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지 못하고 지자체 중에서도 내 동네, 내가 자주 가는 시장, 홈플러스, 그 마트 또는 뭐 병원 이런 거 외에는 행동 반경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젊은 사람들은 뭐 전국적으로 뭐 해외도 가잖아. 어르신들 해외여행 못 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부족했다,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장기환 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표님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회가 될까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외부에서 침입이 그만큼 적을 수가 있어요. 잘만 하면. 그 동네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대표님이시거든요.
또 어르신을 많이 케어해왔기 때문에 어르신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현재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은 눈을 여기서 요걸로만 살짝 돌리면 굉장히 영업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체인이나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장기요양 기간은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건 법이 바뀌고 막 그러지 않는 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데 영업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대기업이나 체인이 암만 들러붙어도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싸움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전국구도 안 돼. 그 지역, 그 동네에서만 해. 예. 근데 체인이나 대기업은 어때요? 그 동네에서 했다가 망하거든. 그 동네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 금천구 무슨 뭐 독산동에서만, 시흥동에서만 이럴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어때요? 앞으로도 이게 쭉 이어질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어지니까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뛰시는 거예요.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자, 그럼 무엇을? 어차피 이제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업은 봉사예요. 장기간 기간의 영업은 봉사입니다. 음식점의 영업은 가장 핵심적인 영업은 음식 맛이 좋은 거예요. 과일 가게의 핵심적인 그 영업은 뭘까요? 과일 맛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발소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은 이발을 잘하는 겁니다. 미용실은 머리 잘해주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옷은 옷 잘 입게 해주는 거. 서비스업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업종에 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뭔가? 장기요양 기간은 봉사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봉사를 잘하면 그게 곧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제가 이제 지역 세미나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즉 봉사가 영업이고 이 영업을 열심히 뛰시면 그것이 곧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굉장히 큰 이익이 주어지고 또 어때요? 지역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인 대기업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각성을 해서 눈을 살짝만 돌리면 굉장히 대기업보다도 나은 그런 어떤 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